갑작스럽게 웬 버티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 버티카는 CS 분리 아키텍처인 이온 모드와 표 스토리지를 결합해서 데이터 레이크 아키텍처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표 행사에 이렇게 웨비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를 위한 버티카 어널리틱스 플랫폼에 대한 소개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버티카 많이들 궁금하실 겁니다. 버티카가 무엇인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버티카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웨어하우스 DW 영역에서 포진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보시고요. MPP 아키텍처와 컬럼너 아키텍처를 통해 대용량 데이터 분석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x86 기반의 리눅스 환경이면 어떤 환경에서든 배포와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온프레미스, 그 다음에 클라우드, 퍼블릭, 프라이빗 어느 클라우드든 다 상관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용량 데이터를 다루는 DB이다 보니 I/O 최적화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어서 전통적인 DW 제품보다 훨씬 빠른 성능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 인DB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이라든가 고급 분석 함수를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 쿼리 엔진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스토리지라든가 하드웨어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다양한 데이터 파일 포맷들, ORC라든가 파케이, CSV, 제이슨 데이터와 같은 그러한 데이터들을 버티카에서 직접 읽어서 쿼리 기준으로 조회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 아이스버그와 같은 오픈 테이블 포맷과도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버티카에 저장되어 있는 DB 데이터하고 조인해서 분석도 가능한 그러한 제품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티카는 항상 저희가 소개해 드릴 때 빠르다고 설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빠릅니다. 저희가 직접 해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러한 빠름을 가져갈 수 있는 주요한 기술 요소가 여기 보시면 다섯 가지 기술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네이티브 컬럼너입니다.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때는 I/O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큰 관건인데요. 버티카 자체적으로 컬럼너이기 때문에 필요한 컬럼만 읽어서 처리하는 그러한 구조가 되기 때문에 I/O 자체가 훨씬 더 적게 소비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가 저장되는 시점에 저희는 인코딩과 압축을 통해서 스토리지 공간도 작게 사용하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MPP 아키텍처이니 증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무한한 확장이 가능하고요. 엑사바이트 수준의 확장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데이터 쿼리를 수행하실 때 저희는 분산된 쿼리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쿼리 하나가 들어오면 버티카를 구성하고 있는 전체 노드가 한꺼번에 같이 일을 해서 병렬로 처리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빠른 쿼리 성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버티카는 기본적으로 인덱스가 존재하지 않는 DB입니다. 단 데이터를 저장할 때 분산해서 정렬해서 저장하기 때문에 인덱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소개드린 5가지 요소 가지고 저희는 빠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가 저장될 때 분산되고 정렬돼서 저장되며 저장되는 시점에 인코딩과 압축을 통해서 작은 스토리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저장되고요. 쿼리 엔진에서 버티카를 수행하게 되면 엔진에서는 필요한 컬럼만 읽어드리는 컬럼너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드리고 그런 엔진에서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 자체는 여전히 인코딩 되어 있기 때문에 I/O 자체가 확 줄어 있는 상태로 병렬로 처리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빠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티카는 오픈 소스 계열과 친숙합니다. 그래서 연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약 사항이 없고 별도의 솔루션이라든가 별도의 라이센스가 필요하지 않고 버티카에 내장되어 있는 기능 가지고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서 카프카라든가 하도카 같은 경우는 SQL 레벨에서 연동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스파카 같은 경우는 버티카 커넥터가 별도로 제공되고 있어서 그 커넥터를 이용하시면 연동하시는데 무리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버티카에는 크게 두 가지 모드가 존재합니다. 디스크,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디에 보관하느냐의 차이인데요. 컴퓨팅과 스토리지가 결합되어 있는,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엔터프라이즈 모드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활용한 CS 분리 아키텍처, 컴퓨팅과 스토리지를 분리하는 그러한 아키텍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엔터프라이즈 모드와 같은 경우는 컴퓨팅 스토리지와 컴퓨팅 엔진과 스토리지 영역이 강하게 결합되어 예측 가능한 워크로드를 기대하는 시간 내에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모드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좌측 하단에 보시는 이러한 구성도는 버티카를 구성하는 실제 구성했을 때 구성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버티카는 MPP 아키텍처다 보니 여러 서버들, 노드들을 클러스터링해서 쓰는데 그 클러스터링 할 때 필요한 인터커넥터용 네트워크 스위치 하나만 있으시면 그 네트워크 스위치에 버티카 서버들 연결하시면 클러스터 구성하는데 추가적인 장비라든가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지 않고 간단하게 구성이 가능합니다. 다시 또 이온 모드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이온 모드는 저희가 컴퓨팅 엔진과 스토리지를 분리해서 워크로드가나 데이터 증가로 인해 확장 시 유연한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아키텍처인데요. 보시는 것 같이 모든 데이터는 이 커뮤널 스토리지라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컴퓨팅 노드들이 해당 데이터를 읽어서 처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CS 분리 아키텍처, 유연하게 컴퓨팅과 스토리지를 확장할 수 있게끔 하는 아키텍처입니다. 그리고 구성 관련해서는 엔터프라이즈 모드와 유사하게 우선 컴퓨팅 노드와 컴퓨팅 노드 간의 네트워크를 통신하는 이러한 10G 이상의 스위치 네트워크가 필요하고요. 추가적으로 오브젝트 스토리지하고 필요한 네트워크만 더 구성하시면 이온 모드를 구축하실 수 있는 그러한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CS 분리 아키텍처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퓨어 스토리지의 플래시 블레이드하고 궁합을 맞춰서 하고 있고요.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이온 모드를 구현한 거는 플래시 블레이드가 최초 시도였고 그 이후에 이제 추가적인 다른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활용하고 있긴 합니다. 4년간 쌓아온 노하우들이 있어서 많이들 사용하시는 궁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 저희가 퓨어 스토리지하고 해서 한 2개 정도 사례가 있고 저희 세션 마지막 쪽에서 제가 2개 정도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온 모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티카의 이온 모드는 CS 분리 아키텍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컴퓨팅에 대한 확장, 그 다음에 스토리지에 대한 확장을 유연하게 할 수 있고요. 우선은 먼저 보시는 바와 같이 유연한 컴퓨팅 확장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능과 동시성을 각각 확장해야 되는 방법을 제안드리고 있고요. 우선 보시는 바와 같이 성능 확장 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4대 노드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통해서 이온 모드를 구축했다라고 했을 때 나는 컴퓨팅이 좀 파워가 더 필요해 라고 하시면 추가적인 4대의 노드, 4대가 꼭 아니어도 됩니다만 추가적인 노드를 추가해서 성능을 더 향상시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성능 향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업무를 처리하는데 좀 업무 패턴이 달라. 나는 이걸 분석용으로 쓰고 싶어 라고 했을 때 클러스터를 하나 더 둘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멀티 클러스터라는 개념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각각 클러스터 간의 컴퓨팅은 독립적인 리소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다만 모든 데이터는 여기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동일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패턴의 업무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업무를 확장할 수 있고 동시성도 가져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스토리지 측면에서의 확장입니다. DW라던가 데이터 레이크와 같이 통합된 데이터 플랫폼은 방대한 데이터 저장을 해서 유지해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훨씬
좋은 아키텍처라서 버티카 이온 모드는 이러한 오브젝트 스토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스토리를 통해서 수평적인 확장이 무한대로 가능한 그러한 부분이고 서비스 중단 없이 확장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디렉토리 구조가 아닌 오브젝트를 메타 정보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조회가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노드를 증설해서 업무의 성능을 향상시켰을 때 엔터프라이즈 모드와 같은 경우는 로컬 디스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노드를 증설하게 되면 데이터에 대한 리밸런싱을 반드시 하게 되는데 이온 모드와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4대의 노드로 컴퓨팅을 사용하다가 업무가 좀 부족해서 4대를 추가적으로 추가를 하면 기존 엔터프라이즈 모드는 데이터 리밸런싱을 해야 됩니다. MPP 구조가 가지는 약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온 모드와 같은 경우는 모든 데이터가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데이터만 즉시 읽어서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데이터 리밸런싱이 필요하지 않는 그러한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장애가 발생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4대의 노드 중에 1대의 노드가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느냐. 버티카는 이 4번째 노드가 처리하는 이 파란 영역에 대해서 1번 노드, 이쪽 노드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4대 노드 중에 1대 노드가 장애가 발생해서 서비스가 안 되더라도 고객 클라이언트 입장에서의 서비스는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리고 장애가 복구가 완료되면 다시 버티카는 해당 노드에서 처리해야 되는 파란색 영역에 대한 데이터를 다시 읽어드리면 되기 때문에 리커버리 타임 자체가 짧게 소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버티카의 서브 클러스터 기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 유형이 다른 예를 들어 배치 업무용, 그 다음에 분석용, BI용 이런 식으로 업무 유형이 다르고 업무 패턴이 다를 때는 저희는 이온 모드의 멀티 클러스터를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주요 업무 배치들, 새벽에 돌아야 되는 배치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프라이머리 클러스터에서 소비를 하고요. 그 다음 나는 분석 업무가 좀 더 필요해. 그렇지만 배치가 도는 영역에 대한 컴퓨팅이라든가 이런 영향도를 주면 안 돼 라고 하시면 세컨더리 서브 클러스터 하나 더 띄우셔서 처리하셔도 되고 AI 분석이 필요해 라고 하시면 별도의 서버를 또 구성하셔서 이러한 동일 데이터를 가지고 업무 유형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게끔 해서 워크로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게끔 사용하시는 그러한 기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티카는 X86 기반이면 어느 환경에서나 다 구현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온 모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컴퓨팅 파워, 스토리지 파워가 나눠져 있고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버티카 같은 경우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주요 서버들 가지고 컴퓨팅을 쓰실 수 있고요.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물론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활용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퓨어 스토리지가 포진해서 사용될 수도 있겠죠. 물론 추가적으로 다른 오브젝트 스토리지도 사용은 가능합니다. 그다음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셨을 때는 AWS라든가 그다음에 구글, 그다음에 애저와 같은 그런 빅 퍼블릭 클라우드도 다 사용 가능하시고 쿠버네티스 환경도 가능하십니다. 그다음 오브젝트 스토리지로는 각 클라우드에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들을 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스토리지하고 연계입니다. 데이터 레이크 하우스를 저희가 고려했을 때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많이들 활용하게 될 텐데요. 버티카는 전형적으로 TW 제품이라서 데이터베이스 영역으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활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 쿼리 엔진으로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ORC, 파케이, 그다음에 CSV, 제이슨 데이터 타입을 버티카의 익스터널 테이블 기능을 통해서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읽어서 DB에 저장 안 된 상태로 읽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엔진의 역할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 DW 영역에서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할 때 백업과 리스토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용도로도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이스버그와 같은
그러한 오픈 파일 포맷 메타 관리하는 그런 애들하고도 연동이 돼서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도입 사례 관련돼서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국내 사례이고요. 해외 사례는 물론 더 많지만 저희는 국내 사례 기준으로 2개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 또한 다시 소개해 드리면 버티카에 최초에 도입하셨을 때 13년도부터 사용을 하셨는데요. 13년도에 최초에 도입하셨을 때는 엔터프라이즈 모드로 도입한 사례입니다. 통신사 사례인데요. 최초에는 뭐 30대까지도 늘리셨습니다. 이 30대까지 늘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로컬 디스크, 그러니까 각 서버가 가지고 있는 로컬 디스크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컴퓨팅 파워가 부족해서가 아닌 스토리지 공간이 부족해서 서버들을 늘리셨던 사례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서버를 더 늘릴 거냐? 그거는 좀 비합리적이지 않냐라고 해서 저희가 22년도에 저희가 이온 모드를 제안을 드려서 엔터프라이즈 모드를 이온 모드로 마이그레이션한 사례입니다. 이온 모드로 했을 때는 컴퓨팅 노드를 15대만 했고요. 그다음에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퓨어 스토리지 플래시 블레이드를 도입해서 성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고객이십니다. 컴퓨팅이 반으로 줄었지만 성능 저하 없이 잘 사용하고 계신 고객입니다. 그래서 스토리지 확장을 위한 서버 증설이 스토리지 확장을 위한 서버 증설이 아닌 스토리지만 증설할 수 있어서 앞으로는 비용 효율화를 더 가져갈 수 있게 되었고요. 그다음 컴퓨팅 서버 축소로 인해 상면도 절약했고 서버 추가 도입할 때마다 이게 기간이 좀 길다 보니 서버들의 모델도 상이해질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한 관리 포인트도 해소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사용하고 계신 사례입니다. 그 다음 은행 사례입니다. 14년도에 엔터프라이즈 모드로 48대라는 클러스터를 구성해서 사용하시고 계시다가 21년도 장비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셨을 때 저희가 18노드의 이온 모드로 전환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이온 모드 도입을 하게 된 사례이고요. 물론 마이그레이션도 했고요, 저희가. 그 이후에 기존에 다른 정보계랑 분석계가 나눠져 있어서 분석계는 저희를 쓰셨고요. 버티카를 썼고 정보계는 T사를 사용하셨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데이터 사일로라든가 어떤 같은 데이터를 계속해서 2번씩 복제해야 되고 하는 이러한 불편들이 있어서 하나의 DB로 한번 만들 수 있겠냐라고 해서 저희 버티카의 멀티 클러스터를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존 18노드는 분석계로 그대로 쓰시고요. 추가적으로 36대를 정보계를 통한 다양한 배치들을 소화할 수 있게끔 해서 멀티 클러스터로 23년도에 구축을 시작해서 24년도에 오픈해서 현재까지 잘 사용하고 계신 고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고객 사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 36대 운영 클러스터, 메인 클러스터라고도 부르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운영 업무라든가 배치 업무, 그 다음에 BI, 고정된 레포트들을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 분석 업무로 18대에서 애드옥 분석이라든가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ML 분석이나 이런 걸 위한 파이프라인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컴퓨팅 쪽은 이런 식으로 36대, 18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오브젝트 스토리지 레벨에서는 데이터베이스 DB 데이터만 저장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플래시 블레이드 샤시 하나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 백업과 그 다음에 익스터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블레이드 서버를 하나 더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 가지고 분석을 잘 하고 계시고요. 현재 DB 단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사이즈가 로우 데이터 기준으로 한 1.3페타 정도 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DB 데이터다 보니 1.3페타면 엄청난 데이터이거든요. 그런 데이터를 이상 없이 잘 사용하고 계신 고객 사례이고 애독 분석과 같은 경우는 매일 일별 한 500에서 600명 정도가 4만 개에서 5만 개 정도 쿼리를 수행하면서 잘 사용하고 계신 고객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이고요. 마무리로 저희가 이제 좀 제 세션에서 강조드리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버티카에는 CS 분리 아키텍처가 있다. 이거는 이온 모드다.
그리고 그 이온 모드에서 사용하는 스토리지 영역은 플래시 블레이드의 블레이드를 사용하고 있다. 요거 좀 기억해 주시면 뒤에 퀴즈에서 유용한 정보가 될 테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이상입니다.